1974년 4월 28일 오후, 일본의 원양어선 콤피라마루 28호의 승무원들이 일제히 얼어붙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해수면 위로 정체불명의 생물이 고개를 불쑥 내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기묘한 모습은 노련한 뱃사람인 그들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미지의 존재였죠. 과거 일본에서 참치는 짐승도 먹지 않을 정도의 싸구려 음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참치는 물 밖에 나오면 금방 죽어버려 신선하게 보존하기가 힘든 데다 당대 사람들의 입맛에 기름진 참치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연합군 점령하에 놓이며 유입된 각종 서양식 음식이 일본인들의 입맛을 크게 바꿔놓고 더불어 냉동기술이 혁신을 거듭하자 참치는 일본에서 최대의 인기를 구가하는 생선으로 일약 거듭나게 되죠. 수많은 어부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참치가 잡히는 먼 바다로 조업을 나섰고, 시간이 흐르자 일본을 넘어 참치 산지라면 어디든지 원양어선들이 보이게 됩니다. 미야기현에서 출발해 뉴질랜드 리틀턴에 도착한 콤피라마루 28호 역시 참치 조업을 목적으로 한 원양어선이었는데요. 이들은 남방 참다랑어가 때를 지어 서식하는 뉴질랜드 남동쪽 수역으로 향해 조업에 열중하기 시작했죠. 그날따라 그물 안에는 참치들이 가득했고 선원들은 절로 힘이 나는 것을 느끼며 윈치를 힘차게 돌렸습니다. 그때 그물에 연결된 줄이 참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툭 끊어지고 말았는데요. 풍덩 소리를 내며 참치로 가득 찬 그물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 버리자 선장은 그물에 달아둔 부표를 활용해 다시 줄을 연결할 것을 지시했죠.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떠있는 부표 쪽으로 향한 선원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 물체가 부표 주변에 둥둥 떠있는 것을 포착한 선원들이 근처로 몰려들자 느닷없이 그 물체가 수면 위로 쑥 하고 떠올랐죠. 괴물이다! 고함 소리를 듣고 우르르 부표 쪽으로 향한 선원들과 선장은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생물체와 눈이 마주칩니다. 1.5m 정도의 거대한 머리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괴생물체는 주름투성이의 회색 피부에 매우 커다란 콧구멍과 눈을 가진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커다란 눈은 붉은색으로 번들거렸고 수면 아래에는 기다란 동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선장을 포함한 26명의 승무원들은 넋이 빠져 멍하니 괴생물체와 시선을 마주친 채로 대치했습니다. 작살을 가져와! 얼마 후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선장은 일단 눈앞의 괴물을 잡아서 육지로 가져가 보자는 생각으로 선원들에게 작사를 준비시켰는데요. 지시를 들은 선원 몇 명이 작사를 가져오는 사이 괴생물체의 머리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깜짝 놀란 선원들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한 것인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한참 동안이나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조업을 마친 후 항구로 도착한 콤피라마루 28호는 곧바로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는데요. 하마를 닮은 괴물이었어. 이들의 공통적인 증언을 토대로 카바곤이라는 이름이 붙은 괴물은 삽시간에 뜨거운 화재로 부상하게 되었죠. 원인은 기무라 선장이 그린 카바곤의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커다란 붉은 눈과 동굴과도 같은 콧구멍을 지닌 괴상한 모양의 머리에는 입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수면 아래에 눈이나 코에 못지않게 커다란 입이 감춰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선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죠. 당시 이들이 카바곤을 목격한 해역은 참치가 많이 잡히는 스팟으로 유명했기에 다른 어부들은 혹시나 동일한 존재를 목격 혹은 그 존재에게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원양어선에 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괴생물체가 출몰한다는 말까지 들려오자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피라마루 28호는 생계를 위해 몇 달간의 참치 조업을 감행했죠. 다행히 조업 중 카바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콤피라마루 28호는 참치를 가득 싣고 일본에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이 목격했던 괴생명체에 대한 소문은 일본 본토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카바곤에 대해 제일 먼저 등장한 반응은 선원들이 다른 동물을 괴물로 오인했다는 것이었죠. 바다사자나 물개가 머리를 거꾸로 뒤집을 경우 선원들이 목격했다던 괴물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개의 경우는 크기가 너무 작으므로 바다코끼리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그러나 바다코끼리는 북반구에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업을 했던 뉴질랜드에서 바다코끼리를 카바곤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다음으로 등장한 동물은 남반구의 해양에 서식하는 남방코끼리 물범이었습니다. 몸길이 4에서 6m에 몸무게가 1.5에서 3톤에 육박하는 거구를 지닌 남방코끼리 물범은
해양 포유류 중 고래 다음 가는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이들의 눈자 위는 붉은색인 경우도 많죠. 하지만 남방 코끼리 물범이 카바곤의 정체라고 단정짓기에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원양어선을 타고 있던 선원들은 길게는 연 단위로 짧게는 수개월을 바다 위에서 머무르는 생활을 10년 넘게 이어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는데요. 때문에 물범을 포함한 각종 해양 생물들을 숱하게 마주해왔던 이들이 이제 와서 남방 코끼리 물범을 괴물로 착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추측만이 산재할 뿐 카바곤의 정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가설이 제기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화석, 즉 고대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생물이 사실 현재까지도 생존해 선원들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해당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카바곤의 정체가 반수생 포유류 데스모스 틸루스라고 설명했죠. 몸길이 2.75m에 최대 몸무게는 무려 2.8톤을 자랑하는 거구의 이 생물은 신생대 올리고새에 출현해 마이오새 후기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목 자체가 절멸해버린 속주목에 속하는 데스모스 틸루스는 현대의 동물 중 하마와 제법 유사한 외견을 갖추고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기괴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빨이 모조리 앞으로 튀어나온 데다 어금니는 원통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커다란 눈구멍과 콧구멍이 존재하죠.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 길게 뻗은 앞니로 해초류를 뜯어낸 다음 원통형의 주둥이로 빨아들여 먹는 독특한 생태를 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데스모스 틸루스는 미국 워싱턴, 러시아 사할린, 일본 시마네 현 등 전 세계에서 화석이 발견되어 전성기 당시 개체수가 아주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개체들 중 일부가 멸종해서 살아남아 현재까지 대를 이어오고 있었고 우연히 선원들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만약 주걱처럼 뻗은 입이 물속에 잠겨 있었고 바이러스 감염 등 모종의 이유로 눈자위가 붉게 변해 있었던 거라면 고생물의 생소한 이들이 보기엔 충분히 괴생물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마냥 불가능한 주장은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멸종되었다고 알려졌던 생물들이 멀쩡히 살아 숨쉬는 상태로 발견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005년 라오스에서 발견된 라오스 바위쥐의 정체가 밝혀졌을 당시 학계는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설치류인 줄 알았던 이 작은 쥐가 사실 1100만 년 전에 완전히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디아토미스과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것인데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이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하늘공원에 수백 그루가 심어져 멋들어진 풍경을 선사하고 있는 메타세 코이아는 불과 8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악기에 출현해서 신생대에 멸종했던 나무로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석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메타세코이아가 1940년대에 중국 사천 지방에 약 4,000그루가량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이 희대의 발견에 식물학계는 열광했고 순식간에 대량의 연구기금이 조성되어 메타세코이아의 종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현재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나무로 번성 중인데요. 카바곤과 놀랍도록 유사한 사례 역시 존재하죠. 1938년 남아공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잡혔다라며 이스트 런던 박물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기묘한 생김새를 한 물고기 사체를 본 박물관장은 호기심을 품고 로즈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 제임스 레너드 브리얼리 스미스에게 외견을 모사한 스케치를 그려보내는데요. 그림을 본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스케치 속의 물고기는 약 3억 6천만 년 전 출현해 7,500만 년 전 멸종했다고 알려진 실럭 헨스였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이스트 런던으로 달려간 제임스 교수는 실럭 헨스가 완전히 부패해 살점이 사라지기 전 사체를 확인하는 데 성공, 실럭 헨스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는데요. 학계는 이 살아있는 화석이 한 번 더 포획되기를 기다렸지만 그 이후 실럭 헨스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4년이 지난 1952년이었죠. 원인은 실럭 헨스의 실제 서식지가 코모로 제도였고 남아공에서 발견된 것은 어쩌다 길을 잃고 흘러들어간 미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카바곤 역시 서식지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외딴 해역이며 뉴질랜드에서 발견된 것은 길을 잃은 개체라면 최초 목격된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해양 과학자들은 바다의 80% 이상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으며 해양 생물의 91%는 아직도 미분류 상태라고 말하죠. 과연 카바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체불명의 크립티드일지 단순한 착각에 불과한 것일지 그것도 아니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구 위에서 생을 이어왔던 속주목의 마지막 후손일지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